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허휘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댄다는 소리를 대놓고 듣기는 싫어서 눈치를 보며 나서는 스타일이었다. 남에게 주목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들키는 것이 부끄러웠다. 나는 나대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이를 관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관심 종자, 잘못한 일도 없는데 이 말을 들으면 괜히 위축된다. 관종이면 어때서? 나 관종인데 그게 왜? 라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 나대지 않는 척하고 관종이 아닌 척하며 살았다. 하지만 나는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 언론사 인터뷰에서 삶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온 세상이 저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몇 년 전이었다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말이지만 지금은 이런 내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가수나 배우가 되겠다는 식의 구체적인 꿈을 가졌던 것은 아니지만 늘 주목받는 상황을 즐겼고 형체가 없는 명예를 쫓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이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을 뿐이다. 예비 유명인으로서 항상 미래의 구설수를 걱정하며 처신에 신경 썼다.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 빌린 돈은 꼭 갚을 것, 술과 담배는 해도 마약이나 도박은 절대 하지 않을 것, 엉망진창인 논문을 쓰더라도 절대 다른 논문을 표절하지 않을 것. 너무 당연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원칙을 세웠고 이를 지키고자 노력했다. 쓰고 나니 어이가 없는데 모든 원칙은 진심을 다해 정한 것이었다. 유명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바르게 살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의 커리어는 유명인이 되기 위한 여정이라고 볼 수 있다. 공통점이 보이지 않는 이력들을 하나로 관통하는 키워드는 더 유명한 나 만들기이다. 공연이든지 방송이든지 간에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무대에 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무대를 만드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다. 나는 무대에 오르고 싶어서 무대를 만드는 사람이다. 7명의 여성으로 이루어진 여성 미디어 기업이자 유튜브 채널인 소그노에서 처음 기획한 콘텐츠도 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휘슬 쇼였다. 그저 이름만 알려진 유명인이 아닌 명예로운 유명인이 되고 싶다. 나는 부단히 노력하는 관종이기 때문에 나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한다. 돈과 명예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명예를 선택할 것이다. 앞으로도 건전한 이슈를 만들기 위해 애쓰면서 살아갈 것이다. 영부인 말고 대통령. 중학교 2학년 때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 교무실에 갔는데 선생님은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회장직이 아닌 부회장직에 나가기를 권유하셨다. 단번에 거절했다. 상대 후보는 남학생 1명이었는데 왜 나만 이러한 회유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회장 선거에 나갔고 결과는 낙선이었다. 부회장을 맡아보겠냐는 마지막 제안까지 거절했다. 회장이 아니라서 거절한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내 자리를 부회장으로 점찍어 둔 것 같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유권자로 남고 싶지만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나는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었다. 누군가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농담과 진담을 반씩 섞어 대통령이라고 대답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나의 장래 희망을 물어보셨고 여느 때처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때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까지 잊히지 않는다. 여자는 영부인을 해야지. 영부인이 제일이야. 평소보다 더 진심을 담아 장래 희망을 밝혔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할머니의 말씀으로 인해 가슴이 답답해졌다. 내가 이제는 여성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세상이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대화는 마무리되었다.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것이지 영부인은 하기 싫은데. 할머니는 고등학교 학생회장인데다가 매사에 적극적인 손녀를 자랑스러워 하셨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칭찬하셨고 어디에서든 기죽지 말라며 용기를 주셨다. 동시에 주말에 자고 있는 나를 깨우시며 놀러 나가는 남동생의 식사를 차려주라고 말하시는 분이기도 했다. 나를 진심으로 응원하셨지만 영부인이 되길 응원하신 것이다. 여고와 여대를 거쳐 동대학원까지 졸업했으니 나는 10년 이상 여성만 모여있는 곳에서 교육을 받은 셈이다. 가장 큰 장점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서지 못하거나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성원이 모두 여성이므로 성별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성이 리더가 되는 상황이 자연스럽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자니까 여자라서 등의 말이 굉장히 불편했다. 학창시절을 공학에서 보냈다면 아마 화병이 들고 말았을 것이다. 자신이 여성 리더가 되거나 혹은 여성이 리더인 집단에 속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성 리더를 자주 접하지만 여성 리더는 절대적으로 너무 적다. 이는 능력의 차이로 인한 현상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다.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적게 주어진 것이다. 여성에게도 동일한 기회와 기준이 주어져야 한다. 더 많은 여성이 리더의 역할을 경험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길 바란다. 애가 참 착해. 3남매 중 둘째 딸인 나는 위로 언니가 있고 아래로 남동생이 있다. 드라마 덕선이와 같다. 하지만 나는 덕선이처럼 언니에게 대들 깡이 없었고 동생을 괜히 미워하지도 않았다. 덕선이는 생일이 언니와 같은 달에 있다는 이유로 매년 생일 파티를 언니의 생일 파티에 껴서 했다. 덕선이가 이번에는 생일 파티를 따로 해달라고 말했는데 가족들이 언니의 생일 파티에 덕선이의 생일 파티를 또 같이 해주는 바람에 서운함이 폭발해 오는 장면이 나왔다. 통닭을 먹을 때 덕선이에게는 닭다리가 아니라 늘 날개만 주어지는 탓에 속상해하며 통곡하는 장면도 나왔다. 같이 울었다. 전국의 둘째 딸은 덕선이를 보고 다 울었을 것이다. 나는 잘 웃는 아이였고 싫다는 내색을 드러내지 않는 아이였고 착한 아이였다. 그래서 줄곧 착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어른들은 내가 느끼는 섭섭함과 아쉬움을 착하다는 말로 달랬다. 또 내가 아들이길 바랬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했다. 사실 이러한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자주 들을 때마다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 헷갈렸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된다는 자책감이 들어야 하는 걸까? 비록 딸이지만 사랑을 베푸는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 잘 모르겠다. 확실한 사실은 동생은 내 덕분에 태어났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많은 막내 아들은 둘째 딸 덕분에 태어날 수 있었다. 둘째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다면 막내 아들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늘 착하게 굴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 이해심과 배려심은 내가 지닌 무기였고 인간 관계를 맺을 때 유용한 요소가 되었다. 착한 것만 빼면 시체라고 나 자신을 평가하며 이타적인 행동만 골라서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착한 내 모습에 질렸다. 더 이상 착하다는 말을 듣기 싫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는 친절한 태도가 배어있다. 대신 이제는 착한 이미지에 부응하기 위해 불필요한 감정을 소비하지 않는다. 착한 이미지를 지키려다 여러 번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둘째 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여성들은 착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회적 강요를 받았고 그 안에 자신을 가두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희생적인 딸, 양보하는 입장이 되는데 익숙한 아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보듬는 친구 등 착한 여성에 대한 천편일률적 묘사는 세상에 차고 넘친다. 자신을 위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닌데 유독 여성은 남을 위해야 한다는 강요를 받는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영화 속 유명한 대사가 생각난다. 사람들은 종종 착한 사람을 만만하게 본다. 나 역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착하게만 살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에는 가만히 있으니 막 대해도 괜찮은 줄 아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변하기로 했고 이제 더 이상 착하게 굴기 위해 참지 않는다. 페미니스트입니다.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26살부터 나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명명했다. 이제까지 겪어온 크고 작은 차별과 이에 대한 생각, 사회 문제에 대한 견해, 인권을 비롯한 페미니즘 공부를 통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로 정의할 수 있었다. 페미니즘이 뜨거운 감자였던 시기에는 지인과 언쟁이 잦았다. 같은 일을 하는 남자 동료는 물론이고 여자 동료와도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뒷전이었고 옳고 그름을 나누는 데에만 집중했다. 한국의 페미니즘은 잘못되었다는 둥, 너무 과격하다는 둥, 페미니스트는 남성 혐오 집단이 아니냐는 등의 의견으로 시작된 대화는 그래도 너는 내 친구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라는 회유로 끝이 났다. 주변 사람은 내가 왜 페미니스트가 되었는지, 페미니스트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친구가 페미라니 하는 소리 없는 탄식과 함께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말만 할 뿐이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이토록 화를 내며 이의를 제기할 줄도 몰랐다.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신념을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다양하게 보고, 듣고, 읽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치관과 신념이 형성되어야 한다. 편향된 정보와 주장 위에 생각이 쌓이면 곧게 자라기 힘들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울어진 땅 위에서는 잡초도 하늘을 향해 자랄 수 없다. 소근호, 꿈. 도라이 한 명으로 시작되었다. 나도 일을 잘 벌이는 것으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인데 김은하는 나보다 앞섰다. 은하는 본인이 만든 영화 학회의 동료들과 후배들에게 부탁해 촬영 스태프를 모았고 텀블벅을 통해 제작비를 벌었다. 술자리에서 장난스럽게 꺼냈던 그 시트콤을 정말 찍게 되었다. 촬영이 종료되고 난 뒤 은하는 시트콤을 업로드할 유튜브 채널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시트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컨텐츠 제작팀을 꾸린다고도 했다. 나는 시트콤에 참여한 배우였을 뿐 콘텐츠 제작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팀에 들어가고 싶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 팀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은 사람이 모여 꿈을 실현하는 소근호의 멤버들은 그렇게 모이게 되었다. 소근호는 이탈리아어로 꿈이라는 뜻을 지녔다. 유튜브 채널 개설 당시 정한 이름은 소근호 필름이었다. 이후에 이름이 왠지 영화 제작사처럼 느껴져 필름이라는 단어를 없앴고 지금의 소근호가 되었다. 유튜브 생태계를 잘 몰랐던 우리는 사실 유튜버가 될 생각은 없었다. 유튜버보다는 콘텐츠 제작자로서 다양한 기획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일반인을 섭외해 토크쇼를 진행하는 형식의 스낵 컬처 콘텐츠를 만들었다. 가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도 했지만 우리의 목적은 오직 웃음이었다. 채널 정보에 포부를 적었다. 당신의 웃음을 책임질 배꼽 사냥꾼 소근호 필름입니다. 제작비가 만만치 않게 필요했다. 당시에는 출연자에게 출연료를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제작비는 늘 모자랐다. 그래서 멤버들은 한 달에 3만 원씩 회비를 내기로 했다. 즉 제작비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었다는 의미이다. 돈을 내며 일한 지 1년이 넘었을 때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마침 유튜브 수익도 발생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컨텐츠는 모두 만들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 채널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일어났다. 정체성을 확립해야 채널이 성장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3개월에 걸쳐 정체성을 확립하는 회의를 거듭했다. 팀원들 간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회의가 빙빙 돌고 또 돌았다. 결국 우리 모두가 대학교 동문이며 페미니스트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기에 이를 소근호의 정체성으로 삼자는 의견으로 좁혀졌다. 동일한 기조를 가진 페미니스트가 모인 것은 아니었지만 여성을 위한 컨텐츠를 만드는 일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소근호의 정체성이 정해졌다. 곧바로 채널 정보부터 바꾸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소근호입니다. 소근호는 보다 넓고 건강한 공론장 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여성 미디어 단체입니다. 웃음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던 배꼽 사냥꾼은 어느새
여성 미디어 단체가 되었다.